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두원 관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고득 전반 같이 저랑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 첫날부터 진도를 너무 달리면 또 여러분들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5회 제일 최근 기출문제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 기출문제 관련돼 가지고 뭐 내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채점 결과도 보고 채점 평도 조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뒷담화를 조금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고득 전반을 좀 이끌어 나갈까 하고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요번 35회입니다. 35회 요번의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꽈락률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HS 코드는 항상 좀 상위권이긴 합니다. 올해는 사실 예외적으로 복병이 하나 나타났었는데 무역 실무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 2교시가 가장 여러분들께서 좀 공포스러워 하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뭐 양도 워낙 방대하고요. 양이라고 하면 원래 법적인 목적의 품목 분류 규정들은 뭐 통칙하고 그 다음에 주하고 그 다음에 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여러분들 그 실력이 사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HS 해설서 부분도 많이 답안에 넣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적으로 보나 혹은 뭐 질적으로 봐도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과목이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채점 결과인데요. 여러분들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나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채점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간과하시기 쉬운데 한번 재미삼아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품목 분류는 뭐 좀 전에 했던 얘기죠. 법적인 품목 분류의 원칙은 뭐 통칙하고 뭐 부류의 주하고 그 다음에 호 요렇게 정해진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왔던 말이 수험생분들이 암기는 좀 된 것 같은데 이해했는지는 약간 좀 의심스럽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멘트가 사실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조금 살펴볼 텐데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왜 출제위원 분들이 수험생분들이 암기는 된 것 같은데 왜 이해는 조금 부족하다고 했을까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 35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출 문제 요번에 보면 이게 50점짜리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평상시 되게 상냥하고 딱히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꼭 중요할 때 정색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언뜻 보기에는 약간 좀 만만해 보였던 시험인데 막상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50점 문제 1번 문제는 39류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과 그 제품 품목 분류에 대해서 답하시오 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입니다. 비교예요. 비교 혹은 대조 하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즉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도 공통점을 찾거나 혹은 차이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하게 했는지 수험생들한테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목차를 잡는다거나 뭐 이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최소한 들어가야 될 정도만 우리가 공유를 하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문제는 언뜻 보면 할 법한 것 같아요. 왜냐면 39류의 주 제1호 이게 바로 플라스틱 정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5부 주 3호에 규정된 비금속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나중 되면 이제 눈 감고도 막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뭐 39류에 뭐 주1 플라스틱 정의 어쩌고저쩌고 막 열심히 써요. 그 다음에 3901에서부터 뭐 3914까지 호혜 용어 열심히 씁니다. 이것까지 쓰는 데는 막 신나요. 막 흥분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 나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막 철강, 그 다음에 구리 막 쫙쫙쫙쫙 쓰다가 텅스텐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품목분류표 상에 없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비금속들을 막 여러분들이 창조해내고 그러세요. 막 탄탈, 뭐 네스카리아, 뭐 내지는 뭐 심지어는 뭐 이런 답안도 전 본 것 같아요. 그 뭐지? 비브라늄인가? 이거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 어휘들이에요. 이게 그 뭐지? 와칸다에서 나온다는 그 정말 혁명적인 비금속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지? 블랙팬서라는 영화에 나왔던 건데 이런 거 쓰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좀 반성 좀 해봅시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34회 마지막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자, 34회 채점평인가? 거기서 수험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금속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올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못 썼으니까 내년에도 조금 낼 법한데? 라는 뉘앙스를 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는 거 뭐 어렵죠. 사실 어렵죠.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면제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직전 해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화반, 고득점반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써보면 못 쓰는 것들. 자, 그러한 것도 정리하는 계기로 삼을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이거 잘 넘겼어요. 막 창조해가지고 막 열심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0점짜리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관세율표의 주 39류 주제 2호, 그 다음에 15부 주제 1호는 제외 규정이다. 이거 읽자마자 또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막 슬슬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둘 규정을 비교하여 더 가관입니다. 뒤에 보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예와 같이 기술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써놨어요. 자, 근데 예를 보면 더 아마 우라통이 터지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 7117호의 모조 신변 장식 용품. 자,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시험 문제 내신 분들이. 자, 힌트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9류 주 2에 제외되는 아이템들이 있고 15부 주 제1에 제외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39류의 규정을 보면 7117호의 모조 신변 장식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15부 주에는 71류의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비금속의 신변 장식 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범위가 더 큰 겁니까? 여기 범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에 딱 둘 다 주 규정에서 제외되는 아이템을 딱 찍어서 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 여러분들 39류 주 2 제외 규정 그냥 다 쓰고 그 다음에 15부 주 1 재규정 다 쓰고 그 다음에 출제자 여러분들한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알아서 좀 답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정리예요. 어쨌든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하나씩 다 정리하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해당 부, 해당 류에서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둘 다 공통적으로 빠지는 제외되는 아이템만 써라 라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을 썼으면 제가 봤을 땐 점수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희박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굉장히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친절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출제자 분들이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또 보면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39의 주, 그 다음에 72
이류와 그 다음에 호의 용어 규정에 따른 1차 제품에 대해서 기술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뭐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주의 규정들은 들어갔을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의 1차 제품 하면 막 또 신나요. 막 내가 아는 거 나왔으니까. 막 이런 건 잘 쓰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72류의 1차 제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 안 하셨다는 분들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39류의 주 6하고 7, 1차 제품과 관련된 주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됐었고. 자, 그 다음에 72류에도 호의 용어까지 포함해서 주 규정까지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39류의 주, 자, 그 다음에 72류의 주하고 그 다음에 호까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 출제자의 모범 답안에는 배점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호의 용어로 보면 여기 1차 제품들이 들어간 호의 용어들, 뭐 7201의 선철, 그 다음에 7206 인곳, 그 다음에 7218의 스테인리스 강, 그 다음에 7224의 기타의 합금강. 그러니까 여기에 1차 제품들이 들어간 이러한 호의 용어 꼼꼼히 챙기셨어야지 맞고. 자, 그 다음에 류 규정에서 보면 72류의 류 규정에서 보면 사실은 반제품 그 전 단위에 해당하는 류의 주 규정들은 다 들어갔었어야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기술하라. 자,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자, 우리 50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통점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저랑 정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득점 반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판 모양인 제품의 품목 분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20점짜리였었습니다. 이게 10점, 이게 10점 됐었겠죠. 자, 그 안에 동그라미 1번 문제 39류와 74류의 판, 시트, 스트립, 박에 대한 주 규정과 제72류의 평판, 아변 제품에 대한 주 규정을 기술하고 형태를 중심으로 공통점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하고 차이점 기술하시기 전에 이 숙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이 숙제부터. 자,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재해 주셔야 될 류의 규정들 39류, 그 다음에 74류, 그 다음에 72류와 관련된 평판 아변 제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판, 시트, 스트립, 박. 자, 근데 얘네 둘만 비교를 해도 마음이 벌써 불편해지세요. 왜냐면 여기 플라스틱 39류 주 제10에는 필름까지도 들어가거든요. 필름. 상당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셨어야지 정상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요 내용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를 중심으로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돼 있으셔야지 시험장 가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서 뭔가 창조적인 게 잘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면 이 주규정 쓰다 보면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완성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기엔 좀 쑥스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함께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만 보면 자, HS 코드 찾는 거죠. 4단위의 HS 코드를 찾는 건데, 자, 전제 조건이 표면이 매끈하고 한 변이 200mm, 두께 3mm인 아래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정육면체 판에 대해서 뭐 형상으로 따지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간 아변한 비약금 철강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구리로 만든 것, 이렇게 재질을 달리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만 봐도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왜 싫어하냐면 우리는 답이 확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자, 근데 이러한 문제는 열린 결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호의 영어, 그다음에 통칙, 부하고 류의 주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920하고 3921에도 판, 시트, 필름, 박, 그다음에 스트립 이러한 것들이 품목 분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주어진 정보는 사실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즈. 자, 그럼 사이즈를 전제로 하고 39205에 해당하는 재질과 조건이라면 당연히 39205에 분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39215에 분류돼야 된다. 라는 열린 결말로 문제를 끝맺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실 이 문제 말고도 50점짜리 문제 말고도 요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뭐 28류 문제도 그랬고, 제일 마지막에 17년도 HS 개정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4단위 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웠었죠. 뭐 삼각대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러프하게나마 봤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류와 류 사이에, 호와 호 사이에, 때로는 부와 부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잊고 있었지만 HS 해설서를 쓸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폭넓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 고득점 반이. 자,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안에서 과연 이 고득점 강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까, 내지는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통칙하고 그 다음에 주하고 호의 용어, 이게 중심이 사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나 요거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지 않았던 어휘들, 표현들, 우리 생활이랑 좀 괴리되고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부하느라고 사실 뭐 시간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고득점 과정에서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자,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매만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HS 해설서 혹은 사례도 형태가 많죠. 뭐 유권 해석, 뭐 품목 분류, 사전 심사, 기타 등등 이러한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수출입 물동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물량 혹은 수입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자, 그러한 것들은 품목 분류상 컨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도 우리가 따라잡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러한 사항들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호의 용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저는 아직 사실 기본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고득점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써서는 다른 학생들이랑 차이점을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목전에 앞두고서는 거의 다 외울 건 다 외워요. 자, 근데 우리 요번 그 평가 채점 결과
기출문제 관련해서 코멘트에 나왔듯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외우면 자 이렇게 순발력이라는 게 시험장에서는 안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응대하기가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게 대체적으로 1번이고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요 모의고사 과정을 위해서 다 거치는 겁니다. 물론 이 모의고사도 시험장 가셔서 실제로 시험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과정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자, 통칙하고 주하고 호의 용어를 대체적으로 뭘로 배우세요? 거의 텍스트로 배우죠? 글자로 배운단 말이에요. 글자로. 자, 그래서 확 와닿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는 그 물품들, 자, 그거에 대해서 품목 분류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글로 배우니까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득점 과정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뭐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완벽하게 끝내고 이거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래요. 그러면 아마 한 해 더 수고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해도 같이 삐그덕삐그덕 거려도 같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고득점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도 혼자 만약에 하시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맞는지도 사실은 내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조금 삐그덕 거리신다고 하더라도 같이 좀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득점 과정에서 샘플 삼아서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자료 뒷장을 보시면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 품목 분류가 어떻게 요즘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자담배. 자, 뭐를 전자담배라고 하나요? 뭐를? 일단 전자담배 종류에는 뭐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상 전자담배가 있죠. 한마디로 액체를 태우시는 거죠. 액상이 있고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요즘 핫한 게 관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의 품목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여쭤봤겠어요? 둘 다 HS 코드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겠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액상입니다. 자, 전자담배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 본체의 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담배 용액하고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관련형 담배, 뭐 아이코스, 그 다음에 뭐 릴도 있고 요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불 붙여가지고 태우시는 그 담배보다는 요게 성장 속도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관련형 담배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 브리티시 타바코 그쪽에서 아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자, 수입했을 때 HS 코드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1차적인 액상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이렇게 파트별로 끊어놨습니다. 자, 이 전자담배 모양의 전기 기기는 8543호에 분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담배 용액하고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38245의 전자담배용 용액으로 처음에 품목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2403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2403이 관세율이 40%거든요. 40%. 한마디로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징벌적인 거죠. 그러니까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때리면 좀 흡연 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국민 건강, 뭐 복지, 안녕, 뭐 이런 아름다운 말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때 40% 때렸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액상 담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리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관련형 전자담배, 한마디로 쪄서 태우시는 그런 담배들 있죠. 아이코스나 뭐 릴이나 뭐 그런 것들. 자, 걔네들은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그 아이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고, 그 스틱이자 스틱 홀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꽂으셔서 이제 태우시는 그 담배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배 이걸 EHT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틱 이거를 홀더 혹은 본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본체 같은 경우에는 8543.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액상 담배형이랑 품목 분류가 똑같죠? 자, 본체 같은 경우에는 8543 호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예요, 얘. 예. 실제로 꽂아서 여러분들께서 흡연하시는 그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분류원, 우리나라 평가분류원을 말합니다. 에서는 15년도에 이 담배를 2403호에 분류한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요 2403호하고 2402 요 사이에서 WCO 아시죠? 월드 커스텀즈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HS 코드 애매할 때 답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한참 좀 얘기 중이에요. 자, 2403하고 2402 중에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HS 코드도 바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관세도 있지만 둘 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대체적으로 40%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국세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다국적 담배 제조 회사들 있죠. 걔네들이 지금 WCO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 해당 류에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어떻게 좀 결심이 쓰셨습니까? 공부를 좀 고득점 과정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고득점 달성하실 수 있을지 말지가 이제 결정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동안 잠깐 쉬셨다가 우리 좀 이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